이렇게 콜라병처럼 오목하게 된 거는 나름 원단스럽게 나온 느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단짜는 여백연입니다. 이번 영상은 거의 일주일 동안 짜서 완성한 데님 원단에 관한 영상입니다. 기본 속도는 너무 느려서 조금만 보여드리고 웬만하면 100배속으로 해서 원단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단 짜러 가보겠습니다. 원단을 짜다 보면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깁니다. 아까 이제 이 낚싯줄에 룸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요 뾰족한 요 홈에 낚싯줄이 지나갈 때 걸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부 다 지나갔을 경우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경우가 첫 번째고, 지금 두 번째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줄이 끊겼죠. 이게 왜 끊겼냐면 제가 벌써 몇 개를 고치긴 했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이 이제 이 옷걸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뚝 끊어집니다. 이 이음새 부분이.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여기 보시면 몇 개 이렇게 매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매주면 진행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걸 다시 매는 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얘네들을 원자리로 복구시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넘어갔는데 얘네가 이제 원자리를 찾으면 여기로 오겠죠? 예, 이렇게 일자로 돼야지 이렇게 꼬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니배트를 하나하나 엮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콜라병처럼 오목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이 끝부분에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바짝 당겨서 이렇게 이거를 넣어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모이면서 장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배틀 보면 이렇게 뭘 덧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끝부분에 힘을 받아줄 수 있는, 당겨지지 않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있고, 또 끝부분에 제가 이번에는 셀비지 라인을 안 넣었는데 그 셀비지 라인도 넣어주면 그 셀비지 라인들이 힘을 받으면서 이제 원단이 좀 평평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단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옷걸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옷걸이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낚싯줄들이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서로. 그래서 엉겨가지고 막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물론 벌써 이만큼 짜긴 했지만 한 30cm 좀 넘으려나요? 근데 최대한 짜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짜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 이만큼이 여유가 남지 않을까. 얘네가 이제 또 들어 올려줘야 제가 원단을 짤 수 있는데, 옷걸이들이 간섭을 하면서 들어 올릴 그 간격이 안 나오면 룸 자체가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가 지금 맥시멈이라고 보고,
여기까지 짤 건데, 이걸로 이제 뭘 할 거냐는 다 완성을 하고 영상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이거를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쉽지만은 않은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실들이 원단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옷도 만들고 하려면 이게 원단이 길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폭이 좁다 보니까. 근데 이걸 길게 만들려고 하면은 분명히 얘도 로스가 있고, 아까 자세히 보셨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꽉 누르거든요. 이걸 왜 누르냐면 이제 얘네 옷걸이들을 들어 올릴 때 이 룸이 같이 들썩입니다. 이렇게 이걸 놓치면 옷걸이를 이렇게 들 때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거를 배로 꽉 눌러주고 이제 이렇게 드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거라서 자세도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숙이고 해야 돼서 등이 굉장히 아파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또 제가 이 원리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진짜 배트를 샀을 때 이해도도 쉽고 또 중복 지출 같은 걸 안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한번 제가 알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드는 거긴 한데, 정말 단점이 많이 보여요. 확실히 돈을 주고 제품을 사는 게 훨씬 제 정신 건강에도 시간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틀도 뭐 도구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게 조금 큰 배틀에다가, 그 배틀이 제가 알기로는 진짜 최소 400?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실은 최대한 안 사고 싶었는데, 제가 만들어서 하고 싶었는데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배틀이 커지면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도 제가 결국엔 집으로 드릴 거냐 아니면 또 어디 장소를 뭐 만들어서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원단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 볼 거고, 원단 같은 경우에도 다 만들어지면 보여드릴 거긴 한데, 지금 이게 지금 뒷면입니다. 뭐 데님이라고 하기 조금 부족하지만 데님의 뒷면입니다. 그래서 뒷면은 보시면 하얗죠.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으면 먼지 많죠? 뒤집으면 이제 이런 식의 원단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보다는 좀 더 파랗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완성되면 잘라서 뒤집어서 제대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이 원단들을 제가 생각한 위치까지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서 원단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 앞으로의 계획, 제가 지금 제 일상생활에 이제 변곡점이 오기 시작해서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할 것들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단 계속 만들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단은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가 일단 지금 하는데 터졌거든요. 아마 저쪽에서 또 똑같은 원인으로 터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공간이 이게 지나갈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얘를 이렇게 들었을 때 공간이 보시면 이렇게 어거지로 비집고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 막 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세게 이런 공간을 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당기니까 이 뒷부분에 마찰이 심하게 생겨서 메어놓은 줄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원단이 생기잖아요. 제가 볼 땐 아마도 이게 이렇게 양쪽이 오목하게 원단이 되면서 이 안쪽도 좀 영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아마 이 부분에 채워지는 부분이, 여기는 좀 공간이 좀 있죠. 근데 여기는 엄청 빽빽하죠. 이래서 아마 이쪽에서 당겨주는 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울면서 이쪽은 빽빽하게 들어가고 이쪽은 느슨하게 들어가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U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하면은 어차피 끝까지 가도 계속 이 U자가 심해지면서 더 안으로 들어갈 거고 제가 원하는 정도의 원단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쪽 부분도 사실은 아까 제가 이만큼 정도는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상으로 재단을 해봤을 때 한 요만큼 써서 뒤집어가지고 아주 미니 에코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가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죽으로 해볼까 합니다. 손잡이도 원래는 에코백 모든 전체 면을 다 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원단의 면적으로 봤을 땐 사실 에코백도 웃길 정도로 에코백이에요. 미니 에코백일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원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이상을 진행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풀칠을 해줘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게 안정적으로 딱 잡혀 있으면 원단을 이렇게 끊어내도 올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쫙 잡고 있어가지고 풀리지가 않는데 저는 일단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해요. 원래는 그냥 원단을 잘라도 이 원단들이 장력을 잘 받아서 유지가 되는데 저는 혹여나 괜히 이제 이 원단을 다 잘랐다가 다 올이 풀려버리면 제가 이 시간을 공들인 이 원단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풀을 칠할 겁니다. 다림질 풀을 발라서 이 원단에 올이 풀리지 않게끔 보존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서 또 원단 상태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풀 발라주겠습니다. 세탁풀 희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분무기로 뿌려주면 원단에 뿌려주면 좋은데 제가 집에 분무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스펀지에다가 묻혀서 살살살 묻혀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발라줬으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더 이상의 이 옷걸이들은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을 다 끊어주도록 하고 이제 이것들 처분해주고 뭐 완벽하진 않지만 드디어 원단을 다 끝냈습니다. 풀칠한 게 어느 정도 말라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단을 만든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배틀은 제가 최대한 기성품을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배틀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을 제가 만든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면이 뒷면입니다. 앞면을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앞면을 보면 앞면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좀 흰색이 많죠.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일단 날실이 좀 두꺼워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의 염색이 지금 다 안 된 미완성 염색된 실로 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덜 보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날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두꺼워야 원단이 좀 예쁠 것 같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 지금 제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게 데님의 형상은 잘 나온 것 같아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고 여기가 좀 잘 보이겠네요. 여기가. 보시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얘도 지금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제가 원한 원단의 정도는 이 정도예요. 파란색이 진하면 더 예쁘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원단을 원한 건데 이게 그 압축된 이 간격이 압축된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배틀의 완성품이라는 게 이런 간격도 더 촘촘하고 그렇지 않을까. 뭐 제가 아직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날실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이 간격이 좁아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제가 볼 땐 이게 예쁜 것 같아요. 날실이 더 두꺼워지면 더 예쁠 것 같고 지금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엮을 때
한 가닥을 낙오를 시켰습니다. 제 실수로. 그래서 아마 이 와프가 날실이 빠져도 일단은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는 변함없이 쭉 대각선으로 데님이 완성됐다는 점. 그리고 이 원단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데님을 만들 때 그 냅이라는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솜같이 이렇게 살짝 희끗희끗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냅이라는 게 그 실에서 살짝 터진 부분? 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냅 같은 느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냅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흰색이 좀 두꺼운 부분, 여기 이거는 이제 시실이 두꺼워지니까 뭐 탄탄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좀 흰색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데님이 완성된 거는 맞고, 이제 원단적인 부분으로서는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만든 첫 원단이기 때문에 컬러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 원단스럽게 나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원단에 대한 말은 이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님의 원단에 대해서 제가 뭐 잘 만든 건 아니니까 제 첫 원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 봤고요. 그 데님이라는 원단을 짜는 거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데님은 좀 더 완성도가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돼요. 배틀을 어떻게든 구매를 해서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이 가니배틀로는 원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론, 앞으로는 염색을 실력을 더 높여서 더 예쁜 원단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